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혼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금방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염증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3%로 하락한다고 예측됐습니다. 마이너스 7.3%면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언택트로 대표되는 IT 기업들이 무섭게 질주하면서 나스닥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언택트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3.1%로 높였습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 성장률 조정폭과 절대 수준에서 모두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한 가운데 OECD는 한국의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올해 경기 위축은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한국 수출에 영향은 있겠지만 한국 산업의 특성상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가 한국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에도 언택트의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부품 조달, 생산, 유통 등에서 지역 블록화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헝가리에서 조립해 프랑스에 납품하는 식의 공급망 관리, SCM의 세계화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대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서유럽, 동유럽 등 특정 지역 내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영향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 따른 이동 제한과 자급자족 추세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부품 구매와 생산이 소비자를 향해 더 가까이 이동하면서 공급 사슬 세계화의 시기는 저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각국의 경계선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소비 지역에서 직접 조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업 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현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동이 제한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에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한국 대기업들의 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끼리 뭉쳐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 미래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 간 협업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삼성 SDI 천안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만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현재 현대차는 다른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을 1차 공급사로 선정했고 2022년 출시되는 차종에도 LG화학 배터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올해 746만 대에서 2025년 2144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전달드렸었는데요.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또한 급성장을 기록 중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해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최근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다양한 완성차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배터리 수요로 인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경쟁업체인 중국, 일본 배터리 기업들과 달리 유럽과 미국 지역에 공격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G 기술 활용 분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5G 기술이 품질, 규모, 생태계 등 모든 측면에서 5G 상용화 국가 가운데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G가 글로벌 조사 업체로부터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평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 코로나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5G 인프라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통신 전문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5G 시장 진화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옴디아는 지난해 12월 기준 5G 상용화를 준비 또는 완료한 22개국 대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5G를 측정했습니다. 5G 측정 분야로 주파수 가용성, 상용 서비스, 커버리지, 가입자 수, 생태계 정책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를 100%로 설정, 지표별로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개 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옴디아는 2019년 말 기준 주파수 가용성 분야에서 한국이 3.5GHz, 28GHz 대역에서 총 2680MHz를 5G 용도로 할당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주파수 대역폭을 보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5G 커버리지 분야에서는 인구 기준 90%를 달성했다고 평가했고 전체 이통시장의 7%를 차지하는 467만 가입자 역시 세계 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5G와 관련한 기업들의 협업도 활발합니다. 삼성중공업이 SK텔레콤과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 선박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카타르 LNG선 대규모 건조 계약을 따내면서 대박을 치기도 했는데요.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5G 기술로 자율주행 선박을 원격 관제하는 테스트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 조선소에서 250km 떨어진 대전 원격 제어센터에서 배를 원격 운항하는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3.3m 길이의 무인 자율 운항선 이지고에서 목적지 좌표를 입력하자 운전자 없이도 2에서 3시간 인근 해역을 스스로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고는 운항 도중 테스트를 위해 투입된 어선 크기의 다른 선박이 다가가자 이를 피한 뒤 스스로 경로를 수정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5G망이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G 기술이 선박 자율 운항과 원격 제어를 상용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SK텔레콤 관계자는 선박 자율운항, 원격 제어는 자율주행차만큼 각광받는 미래혁신 기술이라며 5G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협업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5G 기술과 선박 기술을 활용한 그 시너지가 발휘되며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 분야입니다. 5G로 다양한 곳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한 분야도 당연히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운 기술과 IT 기술이 협업을 보여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HMM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해운업에 디지털을 접목하기 위한 AI, 빅데이터 공동 연구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실 해운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에 활용되는 운임, 유가, 환율 등 다양한 자료에 인공지능 방법론을 도입하여 시황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한 예측은 기존 계량 경제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전통적 방법론과 인공지능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기사, SNS 등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도 AI를 통해 시장 분석 예측이 가능합니다. 매일 발행되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중단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판별할 수 있으며 실시간 선박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해운 시장의 공급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도 기대가 됩니다. 바다에서 예측 불가의 상황이 많은 만큼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의 운항 경로나 속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박 충돌 사전 경보, 사이버 보안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 분야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사업자가 선점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는 삼성 SDS와 NHN이 대표적입니다. 아마존과 MS 등 외국 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침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쟁사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의 주력 클라우드 사업 분야는 달랐지만 금융 클라우드 등에서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NHN과 삼성 SDS는 28일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각사의 클라우드 상품과 솔루션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고객사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공동 참여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상품 및 솔루션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 서비스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주로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조 7,818억 원, 2022년에는 3조 7,238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간판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세계 1, 2위 수준까지 올라왔고 국내 생산이 가능해 물류비 등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 현대차, LG 등은 세계 1위 제품을 꾸준히 내놓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눈 돌릴 필요가 없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도 한국 기업 간 협업을 가속화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사업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기업들 간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대기업 간 협업이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과가 앞으로도 많이 보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